네, 안녕하세요.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핫 이슈 차트 시간으로 샤프링크 게이밍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15%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요. 저가가 마이너스 16%까지 갔고요. 종가도 마이너스 1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장 초반부터 이렇게 막 떨어져 버렸는데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해서 1억 334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주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의 가치 손실과 주식 기반 보상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3번 정도의 시세가 났었죠. 그래서 2달러에서 124달러까지, 그리고 쭉 이제 내려와서 9달러에서 40달러까지, 그리고 쭉 내려와서 17달러에서 28달러까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또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요. 3차 파동의 마무리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저점이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점하고 그다음에 저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 놨는데요. 고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점끼리 연결을 했을 때도 요렇게 곡선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선이 산술급수가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그려지는 거는 뭔가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급한 한국인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잘못 물리면은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 간의 곡선하고 저점 간의 이 연결선을 이렇게 교차를 해 보면은 여기서 딱 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아마 25달러 정도 되는데요. 대세가 위냐 아래냐를 결정할 그 변곡점은 대개 고점이 낮아지는 요 하방선과 저점이 높아지는 요 상방선, 이거의 교차점에서 보통 발생을 하게 되죠. 그 교차점에 지금 가격이 25달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일 이내에 25달러에 근접하지 못할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저점을 보시면은 전저점이 17달러죠. 17달러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곡선이 그려진다고 보면 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 최소 마지노선이 20 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 까지는 괜찮지만 그 밑으로 깰 경우에는 요 인제 저점을 잇는 선들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22달러를 깼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요런 차트를 보시면은 어차피 이더리움이 오르면은 샤프링크도 올라갈 텐데, 이더리움 재무 전략이니까요. 뭐 차트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요렇게 인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만약에 진짜 종목을 믿는다면은 그냥 저점에서 무조건 잡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종목을 믿지도 않으면서 121선 언저리에서 잡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121선 언저리에서 잡으려면 이 종목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재 이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가 3범의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은 여기서 어떤 꿍꿍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의 월봉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정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선량한 투자자들의 개미들을 피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과거의 이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무려 40토막이 났어요. 40토막이 났고 그다음에 2배 뻥튀기 해서 또 하락을 시켰죠. 그리고 4배 띄워 가지고 또 해 먹었고요. 최근에는 또 60배를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나락을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가 3범이라는 거는 요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2배 정도 인제 뻥튀기 하는 거는 그냥 귀여운 경범죄 수준이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모럴 해저드가 있어요, 금융업계에는. 그래서 이미 중범죄 전과 3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상장 이후에 몇백 토막이 나도 요거를 뭐 누가 제재를 하진 않죠. 제재를 하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상하게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과거랑 다른 점을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몰려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다는 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많으니까 '이제 곧 뜰 거야. 이륙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더는 못 간다.' 요런 논리도 사실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 돌파 여부다라는 거예요. 예. 고점이라는 거는 이전 고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와서 이전 고점이 132를 뚫었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뚫지를 못했어요. 예. 그 턱 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상승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이전 고점이 168을 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 132에서 현재 지금 현재가가 $19니까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우량주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승하는지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량주라는 거는 뭐 대형주가 될 수도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잘 상승하는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고점을 수도 없이 뚫는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로 치면은 자기가 만든 신기록을 자기가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고점을 제대로 뚫기 위해서는 이 매물을 뚫어버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실적조차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고 뭐만 하면 이제 뭐 주식 보상이니 오퍼링이니 해가지고 주식 좀 오르려고 치면 거기서 또 때려버리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잡주의 트렌드를 살펴보면요. 본질이 아닌 이름을 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 방식이나 사업 아이템이나 어떤 비전 요런 거를 파는 게 아니고 이름을 팝니다. 어디 뭐 유명한 투자사에 누구를 영입했다. 요런 게 대표적인 거죠.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 아닌 유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증이라는 거는 기본 패시브 값이에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아닌 코인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투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주식을 살까라는 거죠.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주식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왜 이런 걸 살까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바로 이제 첫째도 둘째도 포모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은 되게 펀더멘털이 좋아요. 근데 주식이 잘 안 오르고 지지부진해요. 근데 옆 동네를 보니까 코인주는 뭐 금방금방 하루에 막 50%씩, 100%씩 오르니까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요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포모는 해당 주식에 돈을 넣어보면은 금방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제 불나방처럼 돈을 넣어보면 금방 해결이 돼요. 포모라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건드리지 말자라는 거고요. 이런 주식은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뭐 취한다고 하지만 이더리움의 레버리지의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잘 되면 이제 뻥튀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안 되면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팔아먹기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저점에서 많이 산 사람이 고점에서 많이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언제 올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릴지를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점에 사가지고 더 고점에 판다. 이런 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다. 요런 발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도이고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무한 루프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건드리는 거는 다 요것 때문이죠. 요거 하나 때문입니다. 포모 때문에. 그래서 급등주를 이제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죠. 손실이 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옆 동네를 보면 포모가 옵니다. 욕심이 생겨요. 그럼 또 투자를 하고 또 손실을 보고 이걸 아마 몇십 년 동안 반복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디슈 차트 시간으로 샤프링크 게이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이제 종목을 편입을 하실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